삼성전자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일기를 쓰는 시간은 2025년 2월 1일 오전 9시 19분입니다. 이번 일기에서는 왜 제가 생각하기에 삼성전자가 망하지는 않을 것인지에 대해 한번 써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얼마 전 삼성전자가 배당금 금액을 발표하였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약간 희망을 보았습니다. 다트에 공시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바로 어제 게시가 된 현물 배당 결정 자료이고 보통주의 경우 주당 363원, 우선주의 경우 주당 364원으로 배당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기존 보통주의 경우 주당 배당금이 361원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약 0.5% 정도 배당금이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회사에서 어떻게 배당금이 지급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 그리고 이익잉여금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빼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거기에서 각종 영업의 손익을 더하고 빼고 법인세 비용을 제외한 그러한 금액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이러한 당기순이익이란 기업의 영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으며 기업이 영업활동을 잘하여 매출액은 올리고 판관비를 줄인다면 당기순이익은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이 영업활동을 잘해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면 기업의 이익잉여금 또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등이 있으며 이 중 이익잉여금의 역할은 재무안정성 확보, 투자 재원, 배당 및 주주환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그림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 이익잉여금이 증가할 수 있고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면 이익잉여금에서 비롯되는 배당금 또한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익잉여금으로 배당, 자사주 매입, 설비 투자, 연구개발, 인수합병 등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회사에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경우로 본다면 당기순이익이 전분기에 비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전분기보다 배당을 늘린다는 것은 주주 친화 정책도 있겠지만 결국 회사가 추후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더 많이 남기려고 예상이 되는 경우나 회사가 좀 더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여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 덕분입니다. 작년 11월경 다트에 게시가 된 2024년 9월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의 내용 중 연결재무상태표에 대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저는 해당 자료의 자산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상품의 합이 100조가 넘어간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현금화가 가능한 자금이 100조가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회사가 충분히 기술 개발이나 인수합병에 투자를 하고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12조 정도인데 시가총액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성 자산으로 들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현금 흐름을 통해 기존에 뒤처졌던 기술에 다시 재투자하고 필요하다면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풍부한 현금 흐름을 통해 삼성전자는 로봇 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또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때문입니다. 2024년 실제로 삼성전자가 시설 투자에 사용한 금액은 약 54조 원입니다. 물론 예상 계획 대비하여 약간의 금액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상당한 금액을 시설 투자에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R&D 비용 또한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설 투자와 R&D 비용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보여주면서 삼성전자가 아직 죽지 않고 미래를 위해 대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HBM의 경우에도 결국 엔비디아의 승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는 SK하이닉스에 뒤처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성전자도 기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깨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기술 격차를 좁히고 더 나아가서 뛰어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